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예, 오늘 MBS 2주차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MBS 과정 시스템 얘기하면서 이거 사실 목표가 이제 완주다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2주차인데 벌써 완주가 아직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작 준비라고 부제목은 돼 있고, 아메이 스타트업이라고 큰 제목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벤처 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나온 용어이긴 한데 뭐 사전적 용어로는 이제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그 1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시작하다는 건 곧 뭐냐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회, 비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업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뭘 하면 뭐 어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채소 장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럼 운전면허부터 일단 따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오늘 내가 아침에 지금 좀 전에 사업 설명을 듣고 이거 괜찮네 해봐야 되겠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회.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만두기도 해요, 바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패했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비즈니스 속성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 제약 없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메이가 사실은 큰 기회를 품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아이디어와 비전에 또 누군가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금이 모이고 이러는 게 이제 스타트업 기업의 기본적인 출발과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럼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아이디어, 그런 열정 이런 걸 갖고 미래야 이거 내가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이만큼 돌아오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스타트업 비즈니스죠. 그 아메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어떤 그 모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지금 나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뭐 나중에 그 자산을 상속시켜 줄 만큼의 뭘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정신은 나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지금 나는 자신이 없는데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타트업 정신이 아니고 그러면 기회를 못 잡고요. 그럼 미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잠재력 그리고 큰 성장 가능성에 내가 이제 도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스타트업 정신이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딱 거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사실은 뭔가 큰 것에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이게 이제 하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비즈니스는 사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의 크기. 그 아메이 비즈니스도 어떤 크기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의를 내려야지 이게 정의가 안 되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 마음적인, 내적인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사업의 크기는 곧 뭐냐 그러면 기대 수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게 사업의 크기예요. 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입, 뭔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목적에 둔다. 그게 사업 처음 할 때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 그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크기가 이제 핀 쭉 보면 핀의 기본적으로 3%부터 그 다이아몬드까지를 사실은 사업의 결과라고 보면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기준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 3% 정도 되겠다 아니면 어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사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입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쪽은 사실 투자는 아닌데 소비를 매달 이제 30만 원 정도씩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이제 내가 쓴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0만 원 정도는 생필품을 바꿔 쓴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쓰시잖아요.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쓰면. 그러면 3% 하면 10,000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30만 원 썼는데 10,000원 들어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저건 사실 투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필품 바꿔 썼는데 뭘 내가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기대 수입이라는 게 막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10,000원 벌려고 시작을 한 사람은 없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아무리. 근데 한 6% 정도 되면 저 정도 들어와요. 평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나는 어느 정도 수입을 기대하냐. 이게 일단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준비 상황을 다른 비즈니스는요. 저 준비 기간을 최소한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뭐 1년, 2년도 준비를 해요. 그 어떤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또 뭔가 비즈니스를 또 스터디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찾아가서 내가 또 뭐 실제로 현장에 가갖고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한 몇 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바로 시작해갖고 저게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 9%, 12% 됐는데 수입이 얼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일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수입을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는 거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내가 그래도 몇 퍼센트인데 뭐 수입이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기까지 12% 정도까지는 내가 한 30만 원 쓰면요, 한 3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이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물론 저걸 내가 이제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12%까지 하면 저걸 다 투자라고 봐도 120만 원을 투자했어. 어떤 사업을 120만 원 투자해갖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아니죠. 사실 생필품을 바꿔 쓴 건데, 막 사람들은 내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또 따져요. 학원비도 안 돼, 사실은. 예. 120만 원이면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사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학원비조차도 안 되는 걸 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12% 정도 볼륨 때까지는 내가 그냥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신고하는 신고 필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을 득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게 맞는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동안은 수입이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 정도가 되면 비로소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 이렇게 쓰는 거, 뭐 교통비, 뭐 왔다 갔다 미팅에 나오면서 뭐 밥도 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사 먹어도 될 밥값도 지불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도 그때부터 좀 남기 시작해요. 여기가 모든 비즈니스는 투자해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서는 어떤 그 시점이 짧아도 6개월, 보통은 2년, 3년 정도 걸려야 투자한 것 보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저걸 내가 15%를 몇 개월 만에 할 것인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15% 정도 돼야 아, 이제 비로소 네트워크가 좀 작동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거죠. 저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쓰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들어오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18% 예전에는 한 21% 정도 돼야지 100만 원 이상이 돼서 좀 이제 수입이 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브론즈 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B의 어떤 그 상승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8% 정도 돼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지금 수입의 뭐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8% 정도 되면 이제부터 돈이 좀 되는 것 같아. 21% 정도 될 때 좀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거쳐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고 18%, 21% 정도 돼야지 지금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게 맞다.
그러면 거기까지 갈 동안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그 마음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거를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업, 그 다음에 자산 소득이 형성이 되는 구간. 그럼 나는 기대 수입을 암해해갖고 어디까지 갈 거야? 저는 에메랄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 지금으로 보면 한 1억,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딱 저 수입이 있으면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꼭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선이 거기여서 에메랄드까지가 제 기대 수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 손익분기점 수익 구간을 넘어가는 거는 저한테는 당연한 얘기였어요. 돈이 뭐 되냐 안 되냐를 저기까지 갈 동안 안 따지겠다는 생각 갖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기대 수입은 어디 있는지. 그냥 근데 대개 시작할 때는 그런 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분명한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 한번 따져보고 저기에서 내가 어디까지 한번 가볼 것인가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다이아몬드까지 갈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들어오면 저기는 사업소득 영역이 되기도 하고 자산소득의 부분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파운드스 PT까지 정도 가면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야 그 곳까지 가는 과정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기 3%부터 다이아몬드까지가 수입으로 보면 10,000원에서부터 지금 1,000,000원까지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그 수입의 차이인데, 잘 보세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3%부터 다이아몬드 이상까지 여기 지금 다 이 공간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고, 열심히 적고 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뭐, 저는 오늘 역할이 좀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나와서 강의를 하지만, 저기도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걸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서 정보를 받아서 또 누구한테 그 정보를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잘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수입이 엄청 이제 다르다고 느껴지면,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이 과정을 다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준비 기간, 손익분기점, 수익 구간을 지나서 자산 소득 구간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다 거쳐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완전 달라. 그게 스타트업 기업의 비전인 거죠. 매일 똑같이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나는 10,000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4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걸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크기에 맞는 투자를 일단 하는 거죠. 기대 수입이 내가 나왔으면 그럼 기대 수입이 그냥 수입을 이만큼 바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다 달라. 나는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자꾸 생기면 힘들어져요, 비즈니스가. 근데 속성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저분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수입이 더 많아. 더 빨리 뭐 성장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투자 규모가 달라서 그러는 거죠. 일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1억을 놓고 투자를 하는 기업과 100억을 놓고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결과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가 유통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유통을 하는데 나는 왜 수입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대비 아웃풋이니까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투자는 돈 이런 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나는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단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저거는 시간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 이거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의 차이가 되게 더 사실은 크죠.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똑같은 시간,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자기가 열정과 에너지를 얼마나 녹여내느냐 이런 차이예요.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예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멘탈 비즈니스라고도 하고 아메이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안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그게 마음의 차이예요. 아메이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다른 투자 때문에 수입이 다르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돈을 어디서 많이 뭐 유치를 해야 되냐? 능력을 키워야 되냐? 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대로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자라요, 마음속에서. 일단 마음을 먹어야 자라지. 나 마음이 왜 안 커지지? 마음을 안 먹으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을 먹지 않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뀌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아메이 사업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한번. 그래서 아메이 스타트업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딱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라면 투자할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쓰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뭘 투자하냐? 시간. 그러면 내가 기대한 그 수입에 기대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에 비례해서 시간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자산 사업소득 그러니까 연수입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원하는데 시간은 투자를 안 해. 뭐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에 정말 바쁘게 살던 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나도 정신없이 막 그렇게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에 아메이를 만났어요.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하루에 뭐 한 2시간, 3시간씩 그냥 늘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빈 시간이 있었어. 그럼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그냥 아메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한테. 늘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아메이가 딱 들어오니까 뭔가를 비워내고 아메이를 거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나와서 다 배운 건데 그래서 내가 시간을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쁘게만 살면 내가 뭐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을 아까 얘기했지 시간을 얼마만큼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사냐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 기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을 우선순위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딱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이거예요. 오늘 그 하나만 좀 보면 중요한 일, 시급한 일. 그러니까 뭐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인지 시급한 일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뭐 스티븐 코비가 많이 활용을 해서 스티븐 코비의 뭐 사사분면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뭐 누가 만들었든지 상관없어요. 아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이 바쁘게는 사는데 어, 결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쁘기만 하지 뭔가 일의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나누는 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면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만 당장은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었고 뭐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지 이제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뭔가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의 제가 들은 지도 뭐 20년 넘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갖고 강의도 이제 뭐 꽤 수차례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좀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심오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지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내 걸로 되는데 시간이 저도 더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일이죠. 당장 뭐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직장 생계 그리고 미래 준비도 굉장히 지금 중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죠. 예전에는 미래 준비가 중요한 일이긴 한데 시급하게는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미래 준비는 해야 돼. 그렇지만 당장은 뭐 급한 거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야. 지금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만큼 더 빨리 변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데 뭐 시급하게는 안 느껴지는 게 대표적인 게 건강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고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막 당장은 시급하게 안 느껴져. 그게 시급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매일 술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매일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것도 아는데 당장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건 나중 일. 건강은 알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시급해지냐 그러면요. 병이 진단을 딱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 갑자기 시급한 일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고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하진 않은데 시급하게 느껴지는 건 저 처음에 이거 엄청 헷갈렸어요. 각종 모임, 경조사 이런 게 왜 중요하지 않지? 저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저는 이제 관계를 중시하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모임 이런 거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헷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아 저게 결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 단지 뭐냐라면 같은 시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말하자면 부딪혔어. 그럴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기준이 일단 첫 번째죠. 가장 단순하게는. 그런 거에서부터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내가 하루에 사는 걸로 이렇게 보면 나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스케줄 중에서 내가 이렇게 나눠 보면 가장 먼저는 이걸 해야죠. 1번.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다. 그래서 1번 하고 여유가 있으면 2번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3번을 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 4번을 하라. 이게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차이가 나오고 2년 지났을 때 차이가 나오고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삶의 결과가 완전 달라지더라. 이게 오랫동안 이런 걸 갖고 결과를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하고 3번하고가 헷갈리는 거지.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건 뭐 좀 되게 심각한 상태고 2번하고 3번이 저도 엄청 헷갈렸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하지 않으면 3번한테 2번이 밀려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음속에 선을 딱 정해야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면 항상 3번에 밀렸어요, 저도. 음. 그래서 이러는 거죠. 딱 구분하고 나서 1번 지금 해. 그럼 발등에 불이야. 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불은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고 2번은 시간이 없어도 내서 꼭 하라고. 저기에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1번은 다 해요. 다. 근데 2번은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3번에 밀려서 안 하거든요, 대부분. 4번에 밀리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그래서 2번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뀐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그럼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저런 것들은 대신 누구한테,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위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대신, 뭐 경조사 대신 누구에게 인사 전해달라고 해도 되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그냥 그 시간 도둑이더라. 그거, 야, 그냥 하지 마. 일단 저거는. 너가 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너가 지금 일에 성과나 실적을 잘 내고 싶으면 그렇게 컨트롤해.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재배치했었어요. 처음 강의를 듣고.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살던 것 중에서 딱 두 가지 내고 나머지는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그냥 제 IT 사업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거 하나 남겨놓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때 뭐 건강 이런 건 젊은 시절이니까 그렇게 안 와닿았었고, 내가 미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개발 쪽이었죠. 그거 두 가지. 그 딱 나니까, 제 IT 사업하고 아메이 사업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나머지 저도 바쁘게 살아도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마음속에 좀 내적 갈등을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지방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뵈야 된다는 그 뭐 막연한 또 장남으로서의 그런 그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내려가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못 찾아뵙겠다.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큰 이제 그 행사가 있을 때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건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되게 섭섭해 하셨죠. 근데 얘가 논다고 안 내려온다 그러면 뭐 저도 말을 못 하고 부모님도 뭐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뭘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다니까 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운한 기운은 눈빛에서 느꼈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거 제가 뭐 그랬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기대 수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메랄드 수입. 거기까지 빨리 갔죠. 그래서 빨리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뭐 얼마든지 더 많은 시간을 뭐 어머님하고 보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린 데 있더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보아온 존 스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정말 정확하게 내리더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에서 스마트폰도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로 뭘 다 해버리고자 하는 어떤 그 욕심. 그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싶은 그런 거에서부터 자꾸 그런 발명품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낮 시간이니까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했죠. 막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뭐 살림도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그러니까 슈퍼우먼 컴플렉스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그 중에서 내가 당장 뭘 이제 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게 결단이거든요. 어떤 분은 집안 청소 이런 것도 매일 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하면 좋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긴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3일에 한 번 해도 집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못 견디겠대. 그걸 견뎌야지 뭐. 그 뭔가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를 못 견디겠다는데 내가 사소하게 못 하겠다는 이유들이 다 되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다 잘할 수는 없어. 그러면 집안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냉정해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뭔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엄청 하면서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은 그냥 안 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갖다 대도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자기를 통제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졌어. 시간을 정했어. 그래서 뭘 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뭘 이렇게 해갖고 돈을 이만큼 만들었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돈을 투자를 잘 유치를 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그다음에 뭐 거래처와 이런 것들을 좀 마케팅을 넓히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걸로 직원들 회식하는 데 다 써버렸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면 첫 번째는 정말 잘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에도 그 아메이 성공에도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서 강의를 듣고 똑같은 제품을 쓰지만, 그러니까 재료를 우리가 음식 재료를 똑같이 주지만 맛이 다른 거는 음식이 들어가는 재료의 순서도 다를 것이고 양도 다를 것이고 미세한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넣고 하는 거. 물론 뭐 퀸처럼 그냥 다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맛을 내는 게 아니라고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요리 비법과 같다고 다들 그래요. 뭔가가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지. 이 재료 이렇게 해갖고 막 하면 되겠지. 내가 사람 많이 만나서 아메 얘기하면 되겠지. 제품 열심히 얘기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재료가, 내 시간적인 재료가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미묘하지만 그 다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곳에 나와서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있는데도, 나 손맛 끝내줘.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레시피가 많이 공개되고, TV에서도 요리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레시피 다 가르쳐 줘도 된대요. 가르쳐 줘도 따라 할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따라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해요. 게으름의 정의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있죠. 매일 바빠. 그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바쁜 게으름뱅이들이 너무 많은 현대 사회.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쁜과 게으름뱅이는 배치되는 개념 같은데, 시간을 잘못 쓰는 거를 게으름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회의 시간에 답답한 유형이 딱 두 유형이 있는데, 자기 주장이 막 맞지도 않은데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TV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막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와, 정말 막 진짜. 나 그래서 안 보는데 그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계속 자기 주장이 맞다고만 그러고, 능력이 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확신이 없어서 끌려다녀. 그래서 회의 때도 그냥 얘기했다가 좋은 의견인데도 그 근거도 없이 팩트도 없이 막 하는 사람에게 그냥 꼬리를 내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니까 그거를 이제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사람 둘이서 연구했다고 해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더닝 크루거 효과 속에 그게 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물어보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은 대체로 잘 못 봤다고 표현을 한대요. 이 성적이 아주 개떡 같은 애들은 잘 봤다고 얘기를 한대요. 집에 와서 오늘 시험이야. 자녀들이 왔는데 시험 잘 봤어요. 잘 봤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 아마 시험 잘 못 봤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잘 본 애들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약간 자신감 없어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니 이런 커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연구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뭐 뿜뿜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맨 처음에 자신감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야.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뭘 딱 보면요, 자신감이 갑자기 훅 올라간대요. 대개의 경우. 아메 비즈니스 저 처음에 그랬어요. 딱 보니까 잘할 것 이게 잘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왜? 뭐, 자본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IT 사업처럼 뭐 신기술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코딩을 그, 고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 빨리 다이아몬드 될 것 같아. 확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이. 근데 거기가 이제 우매함의 봉우리다. 이렇게 희망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뭔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의 차. 그러니까 쭉 올라가요. 처음에 느낌은. 아메이도. 그래서, 와,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확 올라와요. 그러다가 실제로 좀 해보거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거기가 절망의 계곡이야. 희망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낮은 곳에 떨어지면 살짝 아프고 마는데,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뼈도 부러져. 그러니까 희망이나 비전을 크게 본 사람이면 크게 본 사람일수록 절망으로 쑥 들어가요. 떨어지는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보고 나서 딱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안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요. 그냥 안 해. 안 되나 봐. 해보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막,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막 심하던데,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떨어져서 그냥 부러진 상태로 회복이 안 돼.
근데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이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와서 깨달음의 오르막이라고 되어 있죠. 서서히 이제 지식과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과 자신감이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깨달음의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고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떨어지는 게 없어. 그냥 쭉 가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뭐 핀으로 보면 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 보석핀 정도 돼야지 저 정도 수준까지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올라가는 수준은 아닐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는 게 많지만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야. 그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죠.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려움이나 교만에서 요게 이제 자신감이나 겸손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잉 오만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과잉 불안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메 비즈니스는 막 지나친 자신감도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막 너무 못하겠다는 지나친 과잉 불안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 이 날개도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고, 바퀴도 두 바퀴가 있어야지 굴러가듯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을 애용하는데,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아야지 빨리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으면 돼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준비가 돼 있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시스템, 우리가 지난주에 펑션 했잖아요. 그 되게 잘했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장소 섭외에서부터 프로그램 구성해서 뭐 순서 배치, 시간, 뭐 그다음에 강사는 어느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거를 다 한단 말이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뭔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 현장에서는 마치 그 현장 그 뭐 무슨 진행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시간을 촘촘하게 쓰면서 한단 말이죠. 무슨 행사를 해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왜 나오냐 그러면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경험이 쌓인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행사에 엄청 많이 참석해 봤기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뭘 하면 잘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해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시간 1초에 막 오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시스템에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뭐 누구나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를 힘을 믿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미팅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학습이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 2회, 3회 정도 줌으로도 들어오고 뭐 현장 미팅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소통을 계속 하면서 이게 그냥 혼자서 인강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스폰서와 소통과 상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랜드 체인지죠. 제품을 빨리 바꿔 써봐야지 가능한 거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사업을 빨리 이게 균형이 맞는 거다. 근데 이쪽은 막 공부는 많이 됐는데 제품을 잘 몰라. 이게 이제 잘 못 나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약간 실수했었던 거. 제품은 잘 몰라도 비전만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다녔던 거.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완벽한 비즈니스라는 평가를 받는 거는요. 플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아메이처럼 완벽한 제품군이 없으면 플랜을 아무리 짜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도 그거를 결국은 채워줄 수 있는 제품,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이니까 그 제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마케팅 정도는 카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뭐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아메이 같은 제품은 절대 못 만들죠. 그거는 뭐 수백 명이 모여도 못 만들어.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소비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이제 내가 충분히 이게 시스템에서도 알아.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알면 이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먼저. 그래서 내가 아메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스타트업 기업 하는 사람들, 밤새서 막 일하고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자기 확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벤처 그런 사람들, 야, 저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했겠어요? 그 지금 세계를 말하자면 주름 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예전에 다 벤처 기업들이었거든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 그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제품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옆에서 미친놈 소리를 해도 그러고 너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국은 성과를 이뤄내는 거죠. 자기 확신이 강하면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뭔가 고민이 되고 흔들린다 그러면 자기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고 제품이 계속 이렇게 두 개가 균형에 맞춰서 막 하다 보면 저게 생겨요. 그래서 변화 속도는 학습의 속도와 제품의 그 브랜드 체인지 속도거든요. 이게 결국 사업 성장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세분화한 것이 10코어라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액티비티, 행동 단위들. 그러니까 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세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미팅에 참여하세요. 제품을 잘 쓰는데 그냥 쓰지 말고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행동 단위로 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한 요 5가지 정도. 책, 오디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건 잠깐 시간을 내서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 5점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5점도 안 한다고 하면 5가지 정도도 안 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내가 미팅에 참여했으면 또 뭐 그것도 이제 하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5점 정도도 안 한다 그러면 아직은 내가 사업가의 기본까지는 못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겠죠. 기본 정도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왜 안 될까? 요걸로 진단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가 하루에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한 7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정도를 해야지 막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빠른 성장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한 9개, 10개씩 하는 거죠. 다 해버리는 거죠. 저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맞추려고 했었죠. 매일 저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하려고 엄청 사실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게 다 구체화돼.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그럼 저런 건 뭐 하려고 하지? 뭐, 그냥 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스폰서가 체크하려고 메일 탱커 해갖고 카톡방에 공유하자고 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아까 학습과 제품에 관련되는 것들을 잘 빨리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 단위로 쪼개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나의 성공 습관이죠. 일정하게 하고, 그 좀 힘들어도 하고. 그게 변하거든요. 힘들면 안 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딱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 애들도 그렇죠. 뭐 좀 힘들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화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딱 거기까지라고 하면 제일 속편한 건 그냥 출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연스러워지면 습관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하는데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도 되고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는 그거보다는 훨씬 짧죠. 성공의 결과를 내는데. 어쨌든 3시간 정도를 하면요. 그게 한 3개월 지나면 습관이 되고 3개월 지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 3년 동안 집중할 일이 생겨.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그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그 바탕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상속이 되니까 3대가 산다 이러는 거예요. 3대 뭐가 가문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을 안 해.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봉우리 저 끝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봉우리.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첫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사업 설명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리크루팅 하는 데 쓰는 거죠. 5분짜리 사업 설명, 20분짜리 사업 설명, 1시간짜리 사업 설명 정도 3가지를 내가 원고를 가지고 만드세요. 그래서 20분짜리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제가 해보면 20분짜리 가장 많이 썼어요. 중심에 뭐가 되냐면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저게 빠지면 사업 설명이 안 돼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사업이 길어져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도 돼요.
결과잖아.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아메 사업이 비전 있는 거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결과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아주 설득력이 없으면 사업 설명이 안 돼요. 대개는 처음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왜 느꼈냐 그러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게 아메이 사업이 뭐야? 그걸 해갖고 어떻게 살 수 있어를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왜 그걸 해? 이거였어요. 네가 왜 그걸.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하는지가 설명이 딱 되면 아, 그래서 너가 너 사업을 하면서도 그걸 또 플랜 B로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그런데 아메이가 그렇게 돼? 이제 그 다음에 아메이가 궁금해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아메이가 뭐 몇 년 됐고 비전이 어떻고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YMA를 잘 정리하시는 게 훌륭한 ST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의 원리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서 하면 되고요. YMA를 잘 짜셔야 돼요. 공부해야 될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자료가,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못 찾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아, 잠깐만 찾아볼게. 그리고 한 10분 동안 찾으면 이미 김샜지. 그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가 알아야 돼. 그게 어디 폴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어느 곳에 그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거 보여줄래.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막 이러면 이미 이제 뭐, 그게 비즈니스처럼, 훌륭한 비즈니스처럼 보이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는 거죠. 안 보이죠. 두 번째는 제품을 계속 잘 숙달을 해야 돼요. 전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애용해 보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뭐 제품에 관련되는 것들도 데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제품이 잘 되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펑션 같은 행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는 그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MBS 과정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건 시간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그게 안 들어오면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참여하면서 다 알아야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뭘 궁금하면 어떤 미팅으로 연결하고 뭐 궁금하면 어떤 강의로 그걸 조인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에 9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의 종료 시간 내용 그래서 그냥 여기 딱 들어와서 이 내용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처음에는 다 헷갈려. 앞에 거 1번, 2번 뭐 다 헷갈리고 3번까지 헷갈려. 그러면 스폰서와 밀착하세요. 스폰서와 매일 소통하거나 아니면 스폰서와 자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 스폰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그 말을 수용하는 것까지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 시스템에서 반복하면서 나올 얘기들이니까 뭐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고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가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딱 잃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저는 사업하면서 늘 느끼는 거고 많은 분들과 비즈니스 하면서 늘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초심인 거죠. 아까 아메이를 만났을 때 내가 왜 why 아메이를 비전을 봤는지 왜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 꿈을 자극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 초심은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처만 남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걸 내가 좀 그걸 빨리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초심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설레임과의 재회를 늘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익숙해지면요 초심 없어지거든요. 뭐 연애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그걸 내가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1년도 7월 달에 한국 아메이의 첫 번째 아마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91년 5월 달에 한국 아메이가 비즈니스를 출발하고 7월 달에 아마그램이라는 소식지를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서 발간하면서 나왔던 곳에 실렸던 글이래요. 새 출발. 아메이가 새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아메이가 잘 될지
이렇게 커질지, 물론 뭐 아메이의 비전적인 측면에서는 확신은 있었겠지만 미래는 안 내다봤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이런 느낌 같고, 아메이 회사도 그렇고 초기에 사업했던 사업자들도 그냥 이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설레이기는 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훗날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이 내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한국 아메이는 91년도 5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에 저 말로 출발을 했지만 각자의 아메이는 지금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다 출발이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출발해도 새 출발이고, 비즈니스를 처음에 비전을 보고 지금 막 발을 띄워도 이 느낌이고, 이 느낌이 오늘의 나의 아마그램 첫 발행일인 91년도 7월 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날짜에 23년 9월 달이 나의 아마그램 발행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되돌아보면 이 느낌을 딱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아메이의 스타트업 정신은 뭔지를 보면 과정들은 계속 배워나가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잃지 않는 게 아메이의 스타트업 정신이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가다가 접는 이유는 초심이 사라졌을 때 접는데요. 그 초심이 유지가 되고 그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해서 결국은 기적 같은 결과들을 내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에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S 2주차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이제 MBS 3주차가 원래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강서 오프라인 강서데이라서 그 다음 주 한 주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그 오프라인 미팅도 MBS 과정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구성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는